지난 20일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존권연대가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당사자 총회를 열었습니다. 연대 측은 개정안이 장애인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당사자의 욕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가올 추석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상봉을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는 벌써 이산가족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면증을 겪는 수험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일 일정 시간 햇볕을 쬐면 신진대사와 뇌의 활동이 활발해져 숙면에 취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에이피플. 이번 시간에는 글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시각장애인 작가 소재원 씨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에 입법 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축소돼 있고 사회복귀 개념도 빠져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최영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당사자 주최 총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김라구 대표를 비롯해 당사자들의 기획으로 마련된 총회에서는 당사자들의 경험담을 통해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개정안은 명칭 변경, 입원 연장 심사기간 단축,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사회복귀 용어를 삭제하고 재활로 대체,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개정안의 많은 문제점 중 입원 연장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 것에 대해 정작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에는 변화가 없어 큰 의미가 없고 2개월 만에 퇴원할 가능성 또한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병원에서 나옴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취업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사자들은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돈을 벌고 연애를 하고 꿈을 꾸고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저 현재로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선택이 많아지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 밖에도 이날 참석한 당사자들은 사회복귀 용어를 삭제하고 재활로 바꾸는 것은 1990년대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앞으로 대형 정신병원을 없애고 탈원화를 추진하는 등 당사자의 욕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의 가족과 친지를 두고 온 실향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 사무실은 문의 전화와 방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만날 수 있을까? 대한적십자사에는 기대에 부푼 이산가족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형에게 쓴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백발의 동생은 끝내 눈물을 훔칩니다. 긴긴 세월 한숨과 밤이면 벽에를 역시며 상봉 신청자 12만 9천여 명 가운데 남은 생존자는 이제 7만 6천여 명. 대부분 7, 80대 고령인 만큼 마지막에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마다 기회가 주어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 금년에 못 만나면 내년에 만난 데는 보장 없어요. 내가 나이 80이 지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오랜만에 무르익은 상봉 분위기에 실무 담당자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과거보다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만날 수 있고 또 생사 확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성사돼도 기회는 극히 일부의 목. 그나마 짧은 만남 뒤엔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산 가족들은 더 많은 만남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남북이 노력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요즘 학업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불면증을 겪는 수험생들이 있다면 등굣길이나 점심시간이라도 햇빛을 쬐며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햇빛도 명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스마트폰을 보며 잠들기만 기다립니다. 책도 펴보고 물도 먹어보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잘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3시간. 이 학생은 1년 전부터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 제가 외동이어서 학업 스트레스가 좀 커서 되게 막 부모님은 되게 스트레스 안 주는 제 자체가 제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수험생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불면증은 학습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사고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에 수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뇌파와 잠 깨는 뇌파를 동시에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2600 이상의 빛이 전두엽을 깨워주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깨는 뇌파로 유지한 다음에 밤이 되면 잠자는 뇌파를 전두엽에서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전두엽 기능이 좋은 사람은 낮에도 잘 깨어있고 밤에도 잠을 잘 자고요. 잠자는 시간은 낮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제2의 학습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한 내 지식화가 되려면 자는 동안에 중장기 교육으로 이게 정보가 체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내과를 만들려면 낮 동안의 집중력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수면의 양과 적당한 렘 수면의 양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은 매일 일정 시간 햇볕을 쬐는 것. 신진대사와 뇌의 활동이 활발해져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고 수면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증가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 햇볕이 가장 도움이 되는 만큼 등교할 때 두세 정거장은 걷고 점심시간에는 잠깐이라도 햇볕을 받으며 산책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불면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하반기에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155개 직업 훈련 과정을 추가해 총 3,400여 명에게 제공합니다. 우선 폴리텍 대학과 연계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술 과정이 전국에 17개로 확대됩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이번에 처음 신설되고 이 밖에도 취업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현장 실습 등이 포함된 심화 과정과 중고령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과정, 창업 과정 등도 추가로 개설됩니다. 보건당국이 개학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기초 접종으로 형성된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로 MMR, DTaP 등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은 TD 또는 TDAP,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일부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경우 빠진 예방접종을 받도록 질병관리본부가 보호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감염병이 발병하거나 의심 환자가 나타날 경우 즉시 보건교사에게 알리고 곧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TV 포도학사 사랑의 법차가 지난 19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희망날개 달기운동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복지TV 최규옥 대표이사와 포도학사 현재익 대표이사, 사랑의 밥차 정흥식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세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방과 후 온라인 교육 지원, 북한 이탈 주민 온라인 한글 교육 지원, 사회 취약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나눔 행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짊어진 짐.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아버지 당신을.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인한 아픔을 사랑으로 극복해가는 한 가정의 희망 찾기, 희망의 날개를 찾아서. 호스트바에 종사하는 이들의 사랑과 아픔을 그린 나는 템프로였다. 이번 시간 에이피플의 주인공, 환한 미소와 재치 있는 입담을 자랑하는 소재원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작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설가 소재원이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9작품을 출간했어요. 그리고 지금 3작품은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일찍 데뷔해서 좀 열심히 살아온 생활형 소설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를 찾고 싶어서 13살 때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서 저희 집을 떠났거든요. 저희를 찾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내가 유명해지면 어머니가 한 번은 보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소설가의 직업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26세에 혜성처럼 등장한 작가 소재원. 그가 쓴 소설 9편은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는 작품의 소재를 어디서 찾을까요? 소재는 그냥 저는 일상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우리네 이야기, 우리 아버지 이야기, 나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수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삶을 이야기 속에 담는다는 그는 글을 쓸 때 마음으로 그려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시각장애 5급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눈을 감고 쓰는 연습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눈을 감고 쓰게 됐는데 그 장애가 지금은 오히려 장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소설가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불가능이라는 걸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주목받을 수 있었고 더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거. 그게 이제 오히려 저는 장애가 더 장점이 돼 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또 아들이랑 아버지랑 친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항상 자주 만나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 아버지와의 그 돈독한 그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버지라는 큰 짐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들을 많이 만나보면. 근데 우리 이렇게 다 보면 다 아버지들 많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들이 과연 자식들에게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느냐? 절대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먼저 손을 내밀면 정말 친근하게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정작 자식들이 아버지를 멀리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더 강한 사람이 돼야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따뜻한 마음에서인지 그는 자신의 글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 삶이 그냥 봉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특별히 제가 취재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항상 몸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소설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돕기 때문에 소설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설가라는 수식에 그다지 탐은 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소설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주고 우리가 함께 봉사활동을 같이 할 수 있고 나눔을 같이 이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소설가라는 건 제 그림의 하나일 뿐이에요. 아주 작은 하나인 거죠. 그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모든 이야기가 소재가 되는 만큼 두 손이 아닌 두 다리로 글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의 작품 활동이 그 꿈을 꼭 이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경상북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발벗고 나섰습니다. 9월 말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도내 특별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방송 한종근 기자입니다. 경북도는 8월 현재 포항시 외 17개 시군이 33개소의 장애인 지급 재활 시설에서 97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사무용품,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여 중증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판매 활성화 촉진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9월 말까지 특별 홍보 기간을 정하여 도내 시군의 홍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관심 유도와 편견을 해소하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또 장애인 판매 시설을 확충, 또 장애인 판매 품목을 많이 판매를 해서 그로 인한 영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도 관내에서 판매되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실적은 작년에는 18억 원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9억 원의 저조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회가는 생산품 판매를 위해
경영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품질 관리와 고용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소득 향상과 자립 지원에 발벗고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귀TV 뉴스 한정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백사마을이 있는데요. 노원구 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이곳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학생들과 봉사자들이 분주합니다. 이곳은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지난 1960년 말 철거민이 정착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입니다. 개학과 함께 노원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관내 이웃들에게 봉사활동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집안 청소도 돕고 골목길 환경정화를 하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봉사를 하는 것과 많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 봉사활동이 저에게 좀 의미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유난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올 여름의 끝자락에 펼쳐진 지역 주민들의 나눔 봉사활동. 특히 이번 활동에서 청소년들이 흘린 봉사의 땀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복제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지난 19일 여수산단의 한 부두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등을 보장하는 이른바 여수산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전남방송 김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되는 여수산단 사고와 관련해 여수시가 지역 내 화상전문병원 건립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예산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또 한 번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여수산단 내 중흥부두에 접안하려던 400톤급 효동케미 1호가 질소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유증기에 의해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작업자 2명이 여수에 화학전문병원이 없어 서울로 헬기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해 여수해경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림참사대책위원회가 국가산단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여수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상전문병원 건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산 문제로 잠정 보류됐던 여수지역 화상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해 재논의가 진행될지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근희입니다. 경상남도가 적조 피해로 실의에 빠진 어업인의 생업 의욕을 북돋아주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 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해가 종료되고 복구계획 수립으로 지급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으나 이번 조치로 추석 전에 피해 어가와 적조 피해 직전 양식어류 방류 어가에 복구비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는 경상남도가 적조 피해 복구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시군에서 수시 복구 계획을 제출받아 도어업체의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영어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 지원을 포함한 최종 복구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게 됩니다. 실종장애인을 찾습니다. 이름은 한혜수, 현재 51세 여성으로 2012년 5월 22일 충북 옥천군 청성면에서 실종됐습니다. 특징으로는 실종 당시 보라색 면 티셔츠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홍남, 현재 39세 남성으로 2012년 11월 12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실종됐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실종 전에도 정신을 잃고 주변을 배회한 이력이 있습니다. 실종장애인 신고는 안전드림 국번 없이 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한 케이블 방송사가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어 앞으로 안방에서 주요 경기들을 만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는데요. 이에 장애인도 직접 경기장을 찾아 관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까지 더해진다면 장애인 체육 활성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